이번 시간에는 김수영입니다. 1월 달부터 지금 현재 10명 이상의 시인들을 해왔어요. 우리 교재는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고요. 시인 이름을 왜 가나다 순으로 편집했는지는 사실 납득하기 힘들지만, 그래서 저는 시대순으로 일제강점기 누구부터 했을까? 누구부터 했을까? 김소월. 두 글자 기억나나? 전통. 그래, 김소월. 그리고 까까머리 누구? 한용운의 두 글자. 역설. 그리고 김영란 기억나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 전에 시험 쳤던 애들도 있겠지. 정지용이라고. 네. 정말 지랄하는 용. 지드래곤. 네. 원드래곤. 자, 정지용 하면은 뭐 떠오르죠? 괴롭습니까, 그냥? 장비 학생들은 뭐 이지랄하나? 자, 정지용 뭐 떠오르죠? 인각적인 시요. 모더니즘, 이미지, 감정의 절제 하면서 김광균하고 같이 했어요. 네. 자, 우리는 백석도 했었죠? 네. 뭐 기억납니까? 공동체. 공동체 잘했습니다. 이용학은요? 유이민의 서름 이런 거 했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중간고사 바로 치기 직전에 대한민국 일제강점기의 저항기의 두 별이라고 할 수 있는 윤동주랑 이육사를 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윤동주만큼 잊지 말아야 되죠. 네 글자. 부끄러움. 왜 부끄럽습니까? 행동의 결여라고 했습니다. 이육사는 네 글자. 선비정신. 자, 이때까지 지난 1월부터 중간고사 치기 전까지 수업했던 것을 요약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실제 해방 직후의 시인들도 있고, 뭐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같은 분도 있지만 조금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은 1960년대입니다. 사실 1960년대도 여러분들한테는 너무나 까마득한 구석기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60년대 상황이 일단 어떤가부터 한번 봐야 되겠죠. 김수영은 여기서 나왔다시피 1960년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학습을 좀 돕기 위해서 60년대가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이거는 설명 안 해도 되죠? 네. 그죠?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자들로부터 우리나라가 독립해방하던 시기였죠. 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뭐죠? 아이, 똑똑하네요. 그죠? 3년 지났네요. 자, 이때 이제 남한만에, 북한 말고 남한만에 이제 단독 정부가 수립되는 거죠. 어느 대통령? 여러분, 이승만이라는 대통령 시작됩니다. 자, 이때를, 이 기간이 몇 년이지? 자, 이걸 우리는 국어 시간에는 해방공간이라고 합니다. 해방공간. 이때는 여러분들, 자, 좌하고 우라는 말이 있는데 좀 어려워요. 좌우익, 지가 잘났다, 이렇게 대단히 혼란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승만이 정권을 잡자마자 바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엄청난 날짜, 무슨 날입니까? 야, 새벽 4시 북한 놈들이 갑자기 우리를 탱크를 앞에 세우고 쳐들고 왔죠. 곧 바로 서울은 점령됩니다. 그리고 대통령하고 다 도망가죠. 그리고 부산에 임시정부를 만들고. 자, 이때 김수영이라는 이분은요, 영어 영문학과 출신이거든요. 일제시대 때. 공부 좀 했나 안 했나? 공부 좀 한 사람이네요. 그죠? 그렇다면 당시대로 본다면 이 사람은 좀 상류 지식인층이죠. 그렇다면 대부분 북한 놈들 들어오면은 대부분 서울 사람들은 다 서울에 있었나 아니면 도망간다 다 피난 갔죠. 부산이 득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그때 전쟁 당시 부산은 수도였습니다. 우리가. 이까지는 알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런데 김수영은
도망을 안 갔거든, 서울에서. 뭐 별일 있겠나? 하다가 한밤중에 북한 공산당이 쾅쾅쾅 김수영 동무 따발총을 들이대면서 너 죽을래? 우리랑 같이 갈래?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같이 가야죠. 그렇죠. 죽으면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절제 김수영 시인은 빨갱이가 됩니다. 자, 김수영 시인은 총을 쏘본 적 있을까요? 아니면 영어만 했을까요? 그렇죠. 총 쏘본 적 없습니다. 어쨌거나 북한군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그러다가 자기 생각에 맞는 곳이가 안 맞는 곳이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면은 미국이나 이런 거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안 맞죠? 그래서 도망을 쳤습니다. 우와! 앞불사. 잡혀버렸네? 누구한테 잡혔을까요? 김정은. 아니요. 김정은은 그때 없습니다. 김일성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정말로 넌센스하게도 남한 경찰한테 잡힙니다. 오. 왜? 건군이었습니다. 북한군이잖아. 맞죠? 야, 김수영 인생 지지리도 꼬인 거 맞니? 네. 그리고 그때 포로로 잡히면 다 어디로 다 수감되느냐면은 부산에 바로 옆에 있는 섬 있죠. 거제도라고. 네. 거제도에 큰 포로 수용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수용됩니다. 3년 동안. 그 53년 전쟁이 잠깐 끝나지.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이 끝났습니까? 아니면은 잠깐 쉬고 있나? 쉬죠. 전쟁이 쉬는 것은 휴전이고요. 전쟁이 끝나면 정전이죠. 우리는 아직까지 정전 상태가 아니고 아직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불행해요. 자, 군대 가야 됩니다. 자, 군대 가야 됩니다. 해병은 모르겠습니다. 갈지 안 갈지는. 자, 어쨌거나 군대는 가야 돼요. 자, 53년도에 포로 교환할 때 지 원하는 곳을 뭐 할 거 아닙니까? 김수영 시인은 남쪽을 원했을까요? 북쪽을 원했을까요? 남쪽. 그렇죠. 그래서 남쪽으로 옵니다. 터덜터덜 자기 고향으로 오는데 원래 옛날에 우리나라 그랬죠. 한 번 빨갱이는 영원한 빨갱이죠. 그죠? 삶이 좀 힘들었습니다. 피폐하고 고통스러웠죠. 그러다가 뭐죠 이거? 살고요. 이게 뭔데요? 이때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아까 했잖아. 이승만. 와, 12년 이상 해쳐묻네. 네. 자, 이 친구가 오래 해쳐물라고, 아주 오래 해물라고 3월 15일 날 4.19 이전에 네. 투표를 했는데, 선거를 했는데 부정선거. 어떻게 부정선거인 줄 압니까? 자기 전기를 꺼요. 깜깜하게 만들어서 투표를 몰래 투표용지를 쳐넣어. 지 찍은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49.5라고 합시다. 득표율이 49.5는 50%입니까? 49.5입니까? 그냥. 사실 국정원이에요. 그걸 4,4,5 입하죠. 50이라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같은 사람이 계속 다른 사람 투표용지를 들고 옵니다. 아니면 외국 떠났던가, 아니면 배를 타서 없던가, 맞죠? 그런 부재자 투표를 릴레이 하죠. 엄청난 부정이었죠. 그리고 안 찍는 사람 깡패동원해서 줍패고. 됐지? 자, 그런 것을 목격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게 바로 뭐였다, 처음에? 4.19였어요. 그리고 이승만은 쫓겨납니다. 저거 마누라하고 같이. 마누라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러시아. 우리나라 사람 아니었어요. 자, 미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이제 비로소 뭐가 되었다? 독재가 아닌 자유로운 세상이 되었죠. 네. 그런데 1년이 되자마자 또 육군 스타 별 2개짜리가 키도 작은 사람이 군합발을 들고 38선 북쪽을 향해서 총칼을 겨누어야 될 군인이 서울을 향해서 총칼을 들었죠. 그러면서 정권을 잡게 됩니다. 누구죠? 박정희. 박정희죠, 이제. 자, 지금 봐봐라. 야, 얼마 안 되죠, 이거. 45년 61. 여기서 보았을 때 여러분들, 김수영 시인은
언제 태어났습니까? 어느 시대? 일제강점기 맞냐? 네. 20년 이상을 청년 시절을 일제강점기 보내고 해방이 되자마자 이제 독재 치하 보내고 전쟁 나고 맞죠? 이 사람 삶이 참 그렇네요. 그죠? 자, 요게 오늘 공부하게 될 60년대입니다.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리합니다. 김수영은 언제적 사람이다? 60년대 무슨 시인이다? 이 사람은 참여 시인입니다. 정리합니다. 무슨 시인? 참여. 참여 반대말이 뭘까요? 안 참여하지 마라. 불참 시인. 자, 참여 시인이라는 얘기는 뭔가 시를 쓰는 데 있어서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죠. 여러분들 배웠던 시인 중에서 정치적 목적을 배제한 사람이 있었지. 나는 정치 싫어요. 그런 얘기 밖을 안 하겠어요. 돌담에 속산에 빨. 나는 무조건 아름답게만 시를 쓸 거예요. 제 이름도 바꿀 거예요. 김윤식에서 나는 울림소리 음악성이 드러나기도 난 바꿀 거예요. 누구지? 김영오랑 시문학파였습니다. 30년. 그런 사람들을 무슨 시인이라고 한다? 순수문학이었죠. 그래서 순수의 반대말이 뭐다? 이게 참여입니다.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자, 그렇다면 60년대 참여 시인 여러분들 누구를 알고 있다 지금? 한 명만 더 배우세요. 항상 저는 2명씩 해줬죠, 보통. 김수영과 함께. 그리고 SNL의 호스트. 우와, 그 개그맨 아닙니다. 시인 이름입니다. 잘했습니다. 껍데기는 가라라고 외쳤던 시인입니다. 자, 일단 김수영 정리합니다. 60년대 참여라는 단어 알아두세요. 됐나? 그 다음 하나만 더. 특징 알아야죠, 이제. 자, 5글자. 이제 갑자기 이런 이상은 나오나? 자, 시민의 자유. 앞에는 뭐예요? 소자 썼습니다. 시민의 자유. 자, 또 여기에 또 보충 설명 좀 해드립니다. 학생들이 또 요 말을 또 잘 모르거든. 소시민이 뭐지? 그지? 시민이라는 뜻은 알겠는데 소시민은 뭐지? 작은 시민인가? 그지? 누구지? 학자 중에 유시민은 있는데 소시민은 또 뭐지? 소시민. 자,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하기에는 사회학을 좀 안 배웠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부르주아라는 말 들어보았습니까? 네. 못 들어봤습니까? 부르주아? 방금 2번 들었습니다. 아무리 못 들어도. 부르주아 이제 3번을 듣게 되네요. 부르주아 반대말이 뭐죠? 프롤레타리아입니다.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 이걸 간단히 약어로 저는 그냥 PT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자, 이거를 만약에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한자어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한자어로 번역한다면은 비지는 유산자가 되고요. PT는 무산자가 됩니다. 분명히 잘 모르는 뜻이지만 뭐하고 뭐는 반대말이다 분명히. 유와 무는 반대말이고 이 정도 한자는 알 것 같습니다. 유무 무슨 뜻? 있다와 없다죠. 그렇다면은 산 뭐가 없다는 뜻일까? 무슨 산인데? 잘했습니다. 재산이 없다와 재산이 있다죠. 즉 말해서 돈이 엄청 많은 자를 누구라고? 부르주아라고. 돈이 없는 자를 누구란다? 프롤레타리아라고 하겠죠. 그렇다면은 요 중간에 있는 자가 누구다 이제? 소시민인데 이거를 우리가 붓디 부르주아라고 했습니다.
버띠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아닌데 돈은 있는데 그닥 썩 많진 않다. 많지는 않고요. 그걸 갖다가 버릴라니 뭐하다. 아깝죠. 못 버리죠. 차마 이때까지 버는 게 아까워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이 부르주아라는 존재는 그냥 많은 사람이가 헤아릴 수가 없나. 그냥 돈이. 그냥 이 나라 재벌 새끼들이죠. 자, 여러분들 잠깐만요. 우리나라 재벌들, 만약에 돈이 진짜 많은 사람들, 현실을 아주 행복하게 보겠나? 부정적으로 보겠나? 행복하죠, 그냥. 그죠? 행복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이 버띠 부르주아 소시민들은요? 불행해요. 불만이 있어, 없어, 일단? 있어요. 있죠? 그렇지만 포기해야 돼. 안 해요. 그렇죠. 자, 이런 사람들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대부분이죠, 그냥. 대부분 이렇게 넥타이 메고 다니는 사람들. 맞죠? 우리 아빠, 엄마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뭐 일단 이 계층이 안 들어가니까.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 버띠 부르주아 소시민 계층입니다. 여기까지 됐나? 네. 혹시 여러분들은 21세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촛불혁명이란 말은 들어보았습니까? 네. 촛불 뭔데 이게? 촛불 시위한 거지? 촛불 드는 사람 보통 어떤 사람들이야? 우리 아버지 엄마들 맞니 안 맞니? 아하, 그렇구나. 그렇다면 봐봐라. 이 촛불이 목소리를 내려면 촛불 하나가 돼야 되나 여럿이 돼야 되나? 만약에 독재정권 시대, 이승만 시대라든가 박정희 시대라든가 그 억압 통치의 시대일 때 시민의 자유를 얻으려면 지금으로 따진다면 촛불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촛불이 없었겠네, 그죠? 어쨌거나 다른 행위를 해야 되죠. 행동을 해야 되죠. 자, 이제 정리합시다. 이 소시민은요, 이 소시민이란 존재는 두 가지 특징이 있네. 현실 비판은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런데 행동은 해야 하네? 안 하네요. 세빌리아의 이발사가 임금님기가 당나귀기라고 전 국민에게 떠들고 다녀요, 못 다녀요? 못 다니지. 역사 앞의 진실은 임금님기가 당나귀인 것은 분명한 진실입니다. 진실이라면, 적어도 지식인이라면, 적어도 시인이라면, 적어도 소설가라면, 적어도 대학 교수라면 이 사회의 상류 지식인들 맞니? 지식인은 못 배운 자들을 이끌어야 되죠. 적어도 지식인이라면 임금님은 당나귀 기다라고 떳떳하게 뭐 해야 됩니까? 외쳐야 되죠. 맞죠? 뭐 대통령은 바보 새끼다라고 외쳐야 되는 거죠. 근데 외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잡혀가죠, 그냥. 탈탈 털리죠. 그게 탈탈 그냥 털리는 게 아니라 다 털리죠. 그죠? 뭐 그래 됩니다. 집안 틀리면 괜찮은데 딸 자식, 아들 자식까지 다 틀릴 거죠. 그래서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죠. 자, 소시민은 그런 존재입니다. 시대에 대한 면은 있지만 비판과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지만 차마 행동할 용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대단히 한편 비겁합니다. 이해가 됐나? 그런 것들을 소시민의 속물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합시다. 김수영 시인은 5글자. 뭐? 시민의 자유. 김수영 시인의 시에는 항상 누가 등장한다? 시민들이 등장합니다. 방금 한 친구 얘기했던 김수영과 같은 시대의 시인 누구라 했는지 내가 아까? 신동엽 대표 시인 방금 뭐였어? 껍데기는 가라. 주제가 뭔 줄 압니까? 신동엽은 5글자. 민족의 통일. 신동엽은 무조건 뭐다? 통일입니다. 무조건 주인공은 누구다? 민족입니다. 남한 민족과 북한 민족입니다. 아사달, 아사니아야. 그러나 김수영은 시민입니다. 영어 영문학과, 인텔리겐차. 됐습니까? 도시에 있는 사람들. 그 시민들이 억압을 떨치기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민의 자유. 이제 외울만 합니까? 시민의 자유입니다. 자, 요 앞에 너희들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것도 읽어보시고요. 밑에 궁핍 아까 내가 설명 거의 다 한 겁니다. 됐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 2달 만에 탈출하고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자, 요거 봅니다. 자, 요거. 저는
제 기억이 만약에 맞다면 시어 침을 뱉으라라는 뭐라고 해요? 평론집 같은 거를 김수영 시인이 출판을 하거든요. 출간을 해요. 이게 50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50년대 말. 이게 당시 문단에 충격적이었죠. 방금 김수영 시인은 1921년생이라고 했죠. 그렇다면은 30대 말 40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 중견이죠. 맞습니까? 자, 그럴 때 이러한 평론집을 발표했더니 많은 10대, 20대 젊은 문인들이 미치는 거야. 우와, 대단한 이론이다. 그러면서 김수영 밑으로 비록 빨갱이였지만 김수영 밑으로 어마어마한 제자들이 많이 생긴 거죠. 자, 방금 뭐라고? 시어 뭐 해라고? 침을 뱉어라, 뱉어라, 어라, 뭐 해라? 행동을 촉구하는 거죠. 맞지? 뭐를 뱉으라고? 침은 감추는 것이 아니고 뭐 해버리라 그냥? 뱉어버리라. 행동을 촉구하면 근데 침은 마이너스겠죠. 마이너스를 없애라는 얘기겠죠.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대체 이런 말이겠지? 항해라는 얘기 아니겠나, 그지? 그렇게 해서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60년대 참여문학 이후로 70년대 실천문학, 80년대 민중문학으로 발전하게 되는 그 첫 돌을 던진 사람이 김수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뒤에 70년대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신경림, 뭐 조태일, 김지하 이런 사람들, 그다음 80년대, 그다음 90년대, 그리고 이러한 강운용 시인까지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된 게 바로 김수영의 이 60년대 참여문학이었습니다. 상당히 선구자적 목소리였고, 우리 교재에는 지금 눈 있고요, 폭포 있고요, 이 작품이 있고요, 이 작품이 있습니다. 타바트가의 작품도 중요한 우리 교재는 4작품이나 실려 있어요. 신동엽 시인 작품은 3작품 실려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에 걸쳐서 2 시인에 대한 학습을 하는데, 오늘은 뭐 첫날 시험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거 빡빡하게는 수업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 작품 2개밖에 안 할 겁니다. 연엄과 연엄을 할 거예요. 되겠니? 자, 그렇다면은 일단 가나다 순서니까 알아서 여러분들 잘 찾으시고, 제일 처음 나오는 작품이 눈이죠? 눈입니다, 눈. 눈이야? 눈이야? 눈은 스노우고 눈은 아이죠? 두 가지가 다 되나? 보니까 다 되죠? 맞죠? 여러분들은 4번 문제죠? 스노우의 의미와 아이의 의미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어쨌건 우리는 스노우라고 생각하고 글 읽어봅시다. 상당히 이 시는 솔직히 우리 부산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하기는 상당히 제가 곤혹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눈을 본 적이 없네요. 특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쌀한그릇 본 적이 있지만 여러분들 무릎까지 허벅지까지 쌓인 눈을 본 적이 있나? 만약에 상상해보세요. 우리는 그러니까 상상할 수밖에 없어. 참 빌어먹을. 자, 상상밖에 안 됩니다. 그 무릎까지 허벅지까지 쌓인 눈 위에 여러분이 만약에 침을 뱉으라고 가정해봅시다. 어떻게 될까 그 침? 밑에 사라지겠죠 그냥. 침이 만약에 더러운 거라면, 눈은 그렇다면은 눈의 색깔은 뭡니까? 눈이 그거 하나 맞았다고 더러워지나? 아예 없어지죠 그냥. 그렇다면 눈은 순수고 눈은 깨끗하게 해주는 존재죠. 그러한 눈이 1년 뭐 하죠? 살아있네요. 그것도 어디에 살아있어? 떨어지죠. 그것도 어디에? 하면서 1년은 눈은 살아있다는 표현법 뭐와? 어인법과 눈은 살아있다, 눈은 살아있다, 눈은 살아있다는 뭐와? 반복법과 눈은 떨어진 마당 위에라는 뭐? 점청 잘했습니다. 3가지. 제가 수박 한 개도 없죠? 이러한 어인법, 그리고 뭐? 반복법, 그리고 뭐? 점천법을 통해서 리듬감도 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눈의 뭐를? 생명성이죠.
아, 너는 정말로 살아 꿈틀거린다는 얘기죠. 이까지 했나? 방금 표현법 3개 정리해 주셔야 된다. 의인, 반복, 정청. 효과는 2개. 운율과 강조. 그런데, 자, 요 1년하고 요 3년하고 비교를 딱 해봅니다. 비슷? 안 비슷? 비슷하죠? 그런데 달라. 뭐가 달라? 뭔가 정보가 더 붙었어. 1년의 정보는 뭐밖에 없어요? 너는 살아있다 밖에 없지? 그런데 3년의 정보가 뭔가 더 붙어있지? 무슨 말이 더 붙었습니까? 그렇죠. 요게 정보가, 색깔이 이상하네, 요거는. 요게 정보가 더 붙었네. 자, 너는 살아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있다? 잊어버린 영혼. 죽음과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해 살아있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사람인데요. 얼마 전에 죽은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함도 없어진 사람이었죠. 국민을 학살했기 때문에. 전두환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미워하고 저는 그분을 학살자로 보는 거죠. 자기 패거리들만 잘했습니다. 어쨌건 자기 패거리들 잘 먹고 잘 살아요. 자, 우리 때 전두환에는 여러분들 임금님기는 당나귀기가 아니라 전두환의 신체적 특징은 뭐였죠? 대머리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DDD라 했거든요. 두아이 대가리, 돌대가리 이런 말 썼는데 자, 전두환 씨는 80년에 정권을 잡자마자 광주를 밀어버리고 정권을 잡자마자 TV 탤런트 중에 전두환 씨하고 진짜 거의 똑같이 닮은 탤런트가 있었거든요. 박용식 씨라고. TV에 못 나오겠습니다. 직장을 잘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 KBS 방송국이 KBS가 몇 개야? 2개. KBS 1 이런 거 있잖아. 네. TBC라는 방송국이 있었거든요. 방송국 하나를 없애버렸어요.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방송국 장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 사람 넣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기업을 날렸어요. 그냥. 재벌 너 뭔데? 그냥 보내버립니다.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봐봐라. 전두환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많이 전두환은 대머리다라고 가정합시다. 전두환 대머리다. 역사 앞에 진실 맞냐 안 맞냐? 맞죠? 그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끌려가요. 그냥 잡혀가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는 탁 치면 억하고 죽죠. 고춧가루 넣고 죽여버립니다. 그냥.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죽음을 잊어야죠. 요 의미 알겠나?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란 말은 결국 무슨 뜻입니까? 뭐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과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런 존재는 바로 왜 자꾸 이게 올라오노? 그런 존재는 바로 이거죠. 젊은 시인이죠. 이까지 됐나?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만 젊은이라는 말은 나이가 젊다는 뜻이다. OX. 아니죠. 정신세계죠. 맞죠? 그런 젊은 시를 위해 너는 살아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자, 그런데 이연을 한번 볼까요? 이연은 전체 무슨 말이 핵심이고? 기침해란 얘기죠. 했더니 자 있으니까 무슨 형 종결음이고? 의지. 청유형을 써서 청유형과 명령형 쓰면 무슨 적이라 했습니까? 제가 의지적이라고 안 했나? 그것도 한 번 의지가 계속 반복이가? 반복을 하죠. 누구 보고 기침해야 합니까? 계속. 젊은 시인.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이거 폐병 환자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 한번 또 봅니다. 2연하고 4연이 또 묘하게 닮았네. 맞죠? 그런데 어느 정보가 또 덧붙여져 있노? 그렇죠. 야, 잘 찾는다. 분명히 보았더니 이제 요게 또 덧붙여져 있죠. 맞지? 그런데 방금 2연에서 뭘 하자 했노? 기침하자 했는데 4연에서는 뭐 하재? 가래를 뱉죠. 그렇다면 기침의 성분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가래네요. 맞죠? 기침을 하자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뭐를 뱉어내라는 얘기다? 가래를 뱉으라는 얘기네요. 이 말이네요. 그죠? 또. 자, 그렇다면 봅시다. 가래입니다. 가래. 제가 외칩니다. 전두환 배! 전두환 배! 뭐라 해야 되노? 머리를 해야 되지? 전두환 배! 두렵거든. 배! 꿀꺽 삼킵니다. 통영 각하께서는 자, 대머리가 갑자기 뭐가 됐다? 나는 삼켰죠, 그거를. 뭐처럼? 가래처럼. 정리합시다. 가래는 그렇다면은 분명히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내가 갖고 있는 비급함이지? 나는 용기 없음이지? 누구 속성이라 했지, 아까 그거? 그렇죠. 자, 이거는 소시민의 속성으로 불순, 비급,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까지 되었나? 시 이해되죠? 네. 그런데 이게 가래가 언제 생긴다 했어? 그렇죠. 밤은 방금 쌤 얘기하면 전두환식이고, 그죠? 김수영 시인에 따른다면 당시 억압 세력들 뜻하겠죠.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딱 눈은 그렇다면 이렇게 가래가 마음껏 뱉어지면 눈은 그것을 뭐하게 한다? 깨끗하게 하는, 정화를 시켜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순수성을 갖고 있겠죠. 따라서 뱉자니까 가슴이 가래를 뱉어지면은 마음도 몸도 깨끗해지겠죠. 따라 이 작품은 주제가 순수를 뭐 하는 거다? 지향하는, 더러운 것 다 없애보고 좀 순수하게 살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눈의 속성을 보탠다면 눈도를 보라고 눈한테 뭔가 야유하면서 눈을 직시하면서 막 뱉어내죠. 그걸 눈을 참고 있으니까 조금 더 한다면 뭐 포용성도 가능하고요.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는 것은 오랫동안 살아있다. 항구성이라는 말도 가능합니다.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눈의 속성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순수성입니다.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고1 수준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눈의 기능과 동일한 겁니다. 보통 눈은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로 나오지 실현. 맞잖아. 그래서 시조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고1 수준에서 많이 나옵니다. 고2, 고3 가면 이제 문제가 좀 어려워지고요. 알겠지? 아, 이거 순수다. 정화 기능한다. 요 정도 알면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왼쪽 제일 위에 보면 되죠. 봐라. 그래서 주제가 이래 나오는 거죠. 자, 강의는 됐죠?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이번에 이제 첫 시험을 한번 쳐봤으니까 문학시험 치본 애들 알 겁니다. 꼼꼼히 읽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큰 틀 속에서 선택지를 어떻게 답을 찾아내는가 중요합니다. 국어는 무슨 알겠습니까? 국어시험은 문학시험이 나왔을 때 대충 알고 뭐 열심히 한 그보다도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선지 두 개 중에서 분명히 헷갈리는 게 있거든. 너희들은 그걸 OX 판단을 잘할 줄 너희들 억지로 끼워 맞추죠. 이것도 그런 거 아닌가? 이랍니다. 자,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자, 이 작품은 요놈하고 대립이다. 맞습니까? 이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은 이런 것,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됐죠? 그 다음에 요런 말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수업 다 했는데 아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초기에는 뭘 썼다?
모든 지점 경향의 강한 시를 썼고 그래서 어렵다 뭐 이렇게 썼는데 4.19 어우 어쩌고 저쩌고 나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신동엽의 급되는 가라도 있고요. 참여문학도 설명대가 있죠. 그죠? 제가 얘기합니다. 수학은 문제 많이 푸는 게 좋았지만 국어는요. 수업 마치고 쉬는 시간이나 학교에서든 아니면 집에 가서든 공부한 걸 한 번 더 공부하는 게 훨씬 좋아요. 저는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국어의 공부는 복습입니다. 그래서 책에 필기 안 해도 되고요. 솔직히 뭐 저는 태블릿 하는 것도 좋고요. 복사해도 좋고요. 알아서 하시고 다시 책에 한번 옮기는 것도 좋은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번부터 해볼까? 윗거리 화자에 대한 태도로 가장 적절한 건 항상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 작품은 무슨 문제 유형이다? 긍정형 발물이죠. 선지 1번 왜 틀렸습니까? 인정실. 땡. 그것을 X하면 안 돼. 현실과 동떨어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푸는가 하면은요. 제가 볼게. 아이들이 참 지난 10여 년 이상 애들이 틀리는 게 이겁니다. 선지 1번 보는 순간 너희들 눈에는 뭐가 제일 먼저 보이는 줄 아나? 순수만 딱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어갑니다. 분명히 현실과는 동떨어진 순수한 세계에 대한 동경심 이렇게 안 읽고요. 그냥 눈으로 착 제일 먼저 보이는 순수란 단어만 찍고 가버립니다. 이 반성해야 된다. 그래서 실수하는 거죠. 이미지로 찍어야 돼서. 계속 내가 그랬잖아요. 글을 읽을 때는 무슨 단위로 끊어 읽고? 주어 서술어. 문장 단위로 끊어 읽고. 좀 제발 또 끊어 비끔. 자, 여기서 X가 돼야 되죠. 이 사람 무슨 문학이라 했노? 참여. 그렇죠. 현실과 동떨어진 것은 순수한 문학이죠. 절대 그런 게 아니죠. 그래 여기서부터 X 하면서 그냥 나가야 돼. 선지 2번은요. 선생님 눈을 좋아하는 거 보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하면은 또 공부를 못하는 애야. 왜냐하면은 선지 2번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뭐라고 하는데 자연 친화라고. 이번 시험 범위에 오가 나온 애가 봤는데 오가 같은 경우죠.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우리 옛날 고시조나 우리 고전 시가에서 많이 나오던 형태입니다. 현대시 눈을 보고 선지 2번 답하면 이상한 놈이에요. 그냥. 이제 한 2학년, 3학년 되면 이제 너희들 스스로 보면서 내가 그때 똘았구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말란 얘기야. 선지 3번 갑시다. 맞아, 틀려. 그냥 똘한 놈입니다. 4번은요. 어디서? 현재 상황에 맞는. 그렇죠. 벌써 여기서 틀렸죠. 정답은 뭐다? 5번이죠. 이렇게 B급 딱 끄면서 현실의 불순한 상황 맞죠? 비판 맞죠? 정의롭게 맞고 열망이 있다. 쌤 봐라. 벌써 네 군데 체크 다 했죠. 자, 중간고사 혹 만약에 조졌다 하더라도 기말고사와 합산이란 거 알고 있죠? 그지? 그래 중간에 수행평가 있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고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내신에 미친 듯이 해야 됩니다. 2학년 2학기 돼가지고 이제 내신 포기할 친구 빨리 포기하고 연고대 갈 수 있습니다. 수능만으로도 갑니다. 수능만 가니까 내신 포기하려면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분명히 붙잡고 있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대학 가기 편한 게 3년 동안 내신 따는 겁니다. 3년 동안 내신 따는 거고 2학년 1학기 했다는 얘기는 이제 또 반했다는 얘기죠. 반하고 안 된다 싶으면 포기하세요. 그냥. 나는 서울로 가고 싶은데 이래 내가 4등급 5등급 따가지고는 서울로 도저히 못 가겠다라고 하는 친구 있을 거야.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포기하고 어디로 그냥 수능에 그냥 올인합니다. 충분합니다. 국어 수능 1등급 만들어줄게. 근데 국어 1등급만 해가지고는 서울 못 갑니다. 뭐 잘해야 되지 항상? 그렇죠. 자, 수학 때문에 대학 걸립니다. 국어 때문에 대학 떨어집니다. 그거 아시고요. 빌어먹을 대한민국은 수학 왕국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수학도 배울 거 아닌데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갈까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보세요. 시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뭐 했다 합시다. 그냥 눈을 갖다 이렇게 두 가지로 봅니다.
됐니? 이 눈의 의미를 이제 해석하는데 이 눈의 의미에는 이런 플러스가 있고 이런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감각기관인데 이제 이런 게 있답니다. 이 눈은 I가 되고 요거는 스노우가 되는 거죠. 맞지? 했을 때 요거는 한자랑 요거는 안목이죠. 이까지 문제 이해했습니까? 하나만 더 잔소리 할게. 고1이라서. 지금은 없어진 프로그램인데 예전에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진짜 어릴 때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실험멜이 나왔거든. 해가지고 진짜 실험을 해서 그때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실험이 국어를 왜 잘하는가였어. 그래서 얘 눈에다가 초소형 카메라를 해가지고 시험 칠 때 어디를 보느냐였지. 공부 못하는 애들은 시선이 왔다 갔다 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어디 많이 보더라? 문제를 많이 봐요. 그 문제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자, 선지 1번 OX. 왜요? 저 한번 얘기해 볼까요? 1번은 그냥 시를 안 봐도 틀렸어요. 무슨 시가 나왔던 간에 1번은 틀렸습니다. 왜요? 보기에 이런 말이 없죠. 어? 잘 들어라. 이게 보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의 내용을 고려해야 되는 보기에 기준하여 문제를 풀라는 얘기거든요. 맞지? 그 다음 정화된 시선은 분명히 요거하고 관련되잖아. 그 다음 탈속의 세계라는 것은 여기 있어야 되는 말인데 없잖아요. 미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잠깐 탈속의 세계가 어떤 겁니까? 이제 이거는 내가 개념 잡아주려고. 탈속이 뭐죠? 탈 에스케이프 속세를 탈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탈속하면 보통 아이들이 초월인가 라고도 하는데 다른 말입니다. 적어도 탈속의 세계가 나오면은 누가 등장한 줄 압니까? 신선이 등장합니다. 지향이 무슨 뜻이죠 또? 지향 무슨 지자? 손가락 지자? 향 방향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는 겁니다.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고 반대말이 이거죠. 아 갑자기 한자가 이건가? 이 한자가 나옵니다. 자 지향이 뭐죠? 지향입니다. 이거는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억누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향이니까 요게 플러스란 얘기지. 이 말 알겠니? 지양이라면 앞에 게 마이너스란 얘기고. 그러니까 탈속의 세계는 악마가 아니고 뭐가 신선이란 얘기고. 이제 그 얘기 하려고 내가. 자, 정화는 아까 됐고. 정답 몇 번입니까? 2번. 왜요? 옳고 그름을 가려낸다는 것은 어디와 관련됩니까?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힘이죠. 순수한 생리력은 요거와 관련되니까 정답 2번 맞죠? 작품하고도 맞고요. 미치듯이 맞죠 이제 보니까. 이래 보니까 그냥 답이 아니고 200% 정답이죠. 이런 확신으로 국어를 풀란 얘기야. 이러면 수학보다 더 하잖아 이거는. 이런 학습들을 해야 됩니다. 국어를 잘하려면. 복습 과정은 여러분들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학교 내신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 맞았다 그냥 이렇게만 하지 말고 왜 이게 맞나를 확실히 탐구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도 모르면 쌤한테 물어보고요. 내가 올해 질문 답변 시간에도 들어온 적도 있거든요. 쌤은 오랜 경험자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정답의 성격이 어떤가를 알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엉뚱해서 안 할랍니다. 자, 그 다음 작품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죠 이제. 자,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5분 만에 해야 됩니다. 유명한 시입니다. 자, 1년 끝 서술어가 뭐죠? 풀이 뭐 했다? 누웠네요. 풀이 뭐 했대요? 자,
지금 서술로만 보았습니다. 됐습니까? 자, 만약에 if 사연이 있다면 스스로 뭘까요? 별 이상한 걸 묻죠 내가. 사연이 있다면 스스로 뭘까요? 1년은 누웠답니다. 2년 3년은 눕는다 일어난다 눕는다 웃는다네요. 아니지 미안하다. 눕는다네. 이거 아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사연이 있다면 뭐죠? 날 것이다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나와야 되죠. 누워있는 상태가 좋아요? 일어난 상태가 좋아요? 보니까. 이 시를 보니까 분명히 요놈하고 동풍으로 일컬어지는 이놈하고 서로 대립이라는 건 되나? 바람 오니까 바람한테 안 당하려고 바람보다 뭐 해요? 만약에 풀이 꼿꼿이 서 있으면 바람이 붑니다. 풀이 아프겠지. 그런데 바람보다 더 빨리 뭐 해버립니까? 누워버리고. 바람 가자마자 바로 일어나 버리죠? 야, 풀 이거 죽일 수 있나 없나? 없네. 대단하네. 풀의 허리 반동력은 대단합니다. 그죠? 이건 완전 오뚜기네요. 그죠? 아싸, 내치기 봐라. 못 찍겠지? 이라고 있네. 자, 이 작품은 뭐하고 뭐가? 풀하고 뭐놈이? 바람이 대립적이죠? 이거 말고 또 대립 찾으세요. 3개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가 찾아드릴게. 자, 풀은 뭐하고요? 일어나다 하고 뭐하고? 눕는다가 대립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하고 뭐가? 웃다 하고 울다도 대립이었죠. 그 다음에 또 뭐하고 뭐하고? 빨리 하고 혹은 먼저 그리고 뭐 있습니까? 늦게가 있죠. 이렇게 대립이 되죠. 자, 이러한 단순 대립의 반복으로 선명하고 쉽죠. 이해가 됐나?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풀은 뭐고? 어떤 놈이 나쁜 놈이죠, 지금 보니까. 바람은 분명히 외부 압력입니다. 외부에서 주는 프레스, PRESS. 풀은 뭐를 상징할까요? 풀은 한자로 초라고 합니다. 보통 이 초 앞에 우리는 이 백성민자를 붙여서 뭐라고 해? 민초라고 해요. 풀은 뭘 상징해요? 민중입니다. 프레시드하는 민중. 억압받고 있는 민중. 여기까지 됐니? 그렇다면은 봐봐. 풀은 결국 과거와 현재를 미뤄볼 때 끊임없이 뭐와 뭐를 반복했노? 일어나다와 눕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비록 뭐 해있지만 누워있지만 언젠가는 뭐 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라는 역사적 관점으로 볼 때 풀, 갖다 표시, 민중. 민중은 죽는다? 절대 안 죽는다. 절대 안 죽지. 민중의, 풀의 튼튼한, 강인한 생명력을 얘기하고 있는 시였어. 됐나? 이게 바로 이 작품의 주제야. 하나만 더. 자, 요거 봅니다. 발밑까지란 말이 있지. 누구 발이야? 이거로 볼 때 이 작품에 누가 등장한다? 화자가 있는 거야, 이거. 보통 아이들 화자가 있냐 없냐 했더니 화자가 없다거든. 화자가 있어, 여기. 화자는 어디 있다, 지금? 벌판 속에 있죠. 그다음 풀이, 봐봐.
바람이, 자, 여러분들 이게 풀이라고 가정합시다. 바람이 약하게 불어요. 풀은 잠깐 허리 정도만 한번 좀 꺾을까? 맞지? 근데 이 3년의 풀은 어디까지 누워 있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이 바람의 강도는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런 말을 써둔 거예요. 억압의 세기가 더욱 강해짐이란 말을 쓴 거지. 비록 그렇다더라도 풀은 일어날 것이다지. 됐습니까? 시간이 좀 없어서 이제 다 됐는데 문제만 얼핏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이 작품 정말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성부의 벼. 이것도 민중의 생명력 얘기하기 정답 5번 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보세요. 벼가 바로 풀하고 동일한 민중이거든요. 여러분들 성냥개비 하나는 부러뜨리기 쉽잖아. 근데 성냥개비 10개, 20개, 30개를 묶어봐. 안 부서지겠지? 나무젓가락 2개는 우리가 잘 쪼개서 쓸 수도. 나무젓가락 10개는 어떻게 부서겠니? 맞죠?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서로 연대, 함께 뭉쳐야 되고. 맞죠? 서로 뭐 해야 돼? 의지도 해야 돼. 사람 인자를 한자로 보면은 혼자 서 있지 않고 이렇게 서로 뭐하고 있습니까? 의지하고 있죠. 이런 민중들도 혼자 있지 말고, 혼자 촛불 들지 말고 여러 명이 촛불 들란 얘기야.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거는 그렇다면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햇살 따가워질수록. 감각은 뭐죠? 시각이야, 촉각이야? 그렇죠. 이러한 촉각, 이건 분명히 외부가 고통스러울수록이지. 맞지? 그럴수록 얘네들은 뭐합니까? 서로 일하죠. 그러면서 벼가 이제 뭐가 된다? 이제 백성이 되는 순간이죠. 그저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 그리고 연대의식을 얘기하니까 답 맞죠? 시간이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 가겠습니다. 1번 문제 시간, 나머지 다 됐고요. 정답 5번입니다. 이 작품은 뭐를 많이 썼다? 부사를 많이 썼다는 얘기거든요. 이 선지 뒤에 나오는 이 말들은 그냥 엉뚱한 말들이죠. 자, 시험 마치고 와서 첫 수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좀 더 빠듯하게 진행할 겁니다. 김수영 씨 폭포라는 시라든가 이런 게 어렵거든요. 폭포 시 적어도 한 20-30분 이상 강의해야 됩니다. 신동엽 씨도 만만치는 않거든요. 아마 다음 주 만에 다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2작품밖에 안 했습니다. 마칩니다. 시인의 폭포라는 시입니다. 시는 문장 단위로 끊으라 했거든. 주어 서술어 단위로 끊으면 됩니다. 자, 문장 단위로 끊으라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주어 뭐죠? 폭포, 서술은요? 떨어진다네요. 그죠? 두 번째 여는 뭐죠? 떨어진다네요. 세 번째 뭐죠? 떨어진다네요. 그죠? 어머나, 네 번째만 다르네요. 다섯 번째 뭐죠? 떨어진다네요. 하하, 주어는 뭐였는데 다? 폭포는이었습니다. 자, 폭포는 그렇다면은 1년에서도 떨어지고 2년에서도 떨어지고 3년에서도 떨어지고 마지막 년에서도 떨어지네요. 폭포는 뭐밖에 모르는 녀석이다? 다행입니다. 주어가 폭포라서. 주어가 혹 만약에 성적이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성적이 떨어진다. 성적이 떨어진다. 4등급이다. 5등급이다. 6등급이다. 9등급이다. 다행히 제목이 뭐라서? 폭포라서 다행입니다. 그죠? 이야, 여러분 끝내준다. 만약에 성적이라면 이거 한번 볼래? 어떻게 떨어집니까?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집니다. 이야, 미치고 환장하겠네, 여러분들. 성적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지고. 생각만 해도 재밌어요. 자, 만약에 성적은 보이는 거가 안 보이는 거가? 왜요? 아, 너희들 등급으로 성적표는 보이지. 성적은 안 보이죠. 네? 성적 자체는 추상명사죠. 근데 잘 쳤다 안 쳤다가 못 쳤다가 잘 들어. 성적은 추상, 폭포는 구체어가 추상어가. 구체요. 구체어죠. 여러분들 높이 없는 폭포 본 적 있나? 폭도 없는 폭포 본 적 있나? 아무리 커도 분명히 뭐도 있고 뭐도 있어요? 높이도 있고 폭도 있죠. 그렇다면 높이도 없고 폭도 없다 했습니다. 표현법은요? 역설이었네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폭포는 지금 이제 첫 번째, 뭐밖에 모른다 얘는 지금 떨어진다라는
무슨 이미지? 하강 이미지를 통해서 떨어지는 것밖에 모르는 아주 일관성이 있는 존재죠? 네. 됐습니까? 아주 일관성 있는 존재네요. 저 뭐야? 하강 이미지라고 썼고 일관성 있는 존재라고 썼습니다. 오. 그런데 폭포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네. 폭포 말고 이 단어가 이거하고 이거. 자, 요거는 이래 표시해보고 요거는 이렇게 표시해보니까 둘 다 곧다라는 기본형이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 한번 해볼게요. 잘 모를 거야. 써도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이런 게 있고 밑에 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투표할 때. 자, 혹시 이 독은 뭔 줄 알아요? 요건 밑에 게 뭐죠, 이거? 이거는 정이란 뜻이고요. 요거는 직이란 뜻입니다. 뜻풀이가 될란가? 직. 네. 직선. 반대말은? 곡선. 정선은 안 하죠, 그죠? 정 반대말은? 자, 그리고 이거는 바르다란 뜻이죠. 좀 더 강조하면 뭐가 된다? 올바르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곧다는 얘기죠. 좀 더 강조하면요, 올곧다는 얘기죠. 얼마 넣으면 되네, 그죠? 자, 그래서 올바르다, 올곧죠. 어느 게 꼿꼿한 겁니까? 요거죠. 위에 거죠. 자, 잠깐만요. 그렇다면은 한 번 더 갑시다. 곧은 절벽하고 곧은 소리에서 어느 게 보이는 거죠? 곧은 절벽은 보이는 거지. 곧은 소리는 보이지가 않지. 맞지? 그렇다면 어느 게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곧은, 자, 이거는 한자로 표현하면 이거 되겠지? 직각의 절벽이죠? 맞습니까? 요거는 직각이 아니고 뭐하다? 올바른 소리란 얘기겠지? 이까지 따라와? 조금만 더 가볼까? 여러분들 어휘라는 말 알죠? 어휘. 우리 단어에는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학생이 학생다워야지 했을 때 같은 학생을 썼는데 앞 학생과 뒤 학생이 뜻이 좀 다른 것 같아. 어느 게 실제 눈에 보이는 학생이고 어느 게 학생의 어떤 내면이나 그런 어떤 안에 담겨있는 속성을 얘기했죠. 앞 학생은 뭐죠? 외면이죠. 뒤 학면은 속성이 되겠죠. 이거를 우리 국어에서 좀 어려운 말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한자로 외연이라 합니다. 연세대할 때 연이에요. 외자는 바깥 외자가 되고요. 외연. 안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내포라고 해요. 자, 뭐하고 뭐를 얘기해줬니 방금? 외연, 내포. 좀 어려운 말이었다. 고3 때까지 까먹지 마라. 자, 외연이 있고 뭐가 있어? 내포가 있어요. 됐습니까? 외연이 있고 내포가 있습니다. 여기서 멈출까? 조금 더 가줄까? 조금 더 갈까?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래 생긴 게 있어요. 이름 뭐죠? 이등 변삼각형이죠. 했을 때 너희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이 있잖아. 그건 이등변 삼각형이 뭐가 됩니까? 외연이 되겠죠. 잘했어요. 그렇다면 그것의 내포는 뭔데요? 두 변이 같은 삼각형이죠. 그게 안에 포함되어 있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거 왜 갑자기 지워지나? 이게 뭐죠? 이등각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라 이번엔 이등각 삼각형 했을 때 외연은 모습은 제가 그린 거랑 동일하죠. 그렇다면 보세요. 이등변 삼각형과 이등각 삼각형은 뭐는 동일하고 뭐는 다르다? 외연은
괜히 어렵게 나갔나? 외연은 뭐하고? 같고, 내포는 다르죠. 어렵게 나갔구나. 자, 이런 거를 무슨 관계의 단어라고 한다? 같을 동자, 그 다음 드러날 연자. 겉으로 동연관계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동의관계 이런 거 알죠? 그거 비슷한 겁니다. 동의관계는 뭐가 같은 거죠? 뜻이 같은 거죠. 그지? 이거는 동연관계랍니다. 자, 그냥 해봤습니다. 잠깐만요. 그 다음 다시 시로 옵니다. 위에 있는 고든절벽과 밑에 있는 고든소리. 어느 게 외연이고 어느 게 내포죠? 요거 하려고. 요게 뭐다? 외연적 의미가 되죠. 요게 내포적 의미가 되죠.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폭포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다, 사람이라 보자 그냥. 고든절벽을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 있는 것조차 두렵네. 상상해 보니까. 그죠? 무서워요.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데 폭포는 지금 뭐합니까? 이런 낭떠러지를 뭐조차 없이 우리 이런 폭포를 뭐랍니까? 급 XXX 상실한 놈이죠. 여기서 XXX는 대가리입니다. 급대가리 상실한 폭포 맞니 안 맞니? 앞 시간 공부했던 친구 과연 누가 답할지는 모르겠네. 어떤 사람이죠? 김수영 눈에 있었습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영과 육체. 무슨 뜻이었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죠. 아하! 첫 동그라미 1번. 폭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전두환을 적어도 뭐라고 외칠 줄 아는 사람? 대머리라고 외칠 줄 아는 사람이었죠. 원용이는 못 외칩니다. 두려웠어. 그래서 전두환한테 통영 각하께서 그렇게 해서 나 가슴속에 가래가 되죠. 그걸 눈은 그걸 뱉어내라 했고 앞 시간 했던 겁니다. 근데 폭포는 우와 바로 떨어지네 그냥. 전두환 대머리네 바로 떨어지네. 맞습니까? 자, 그래 떨어지는 친구네. 급별히 상실한 녀석이란 얘기입니다. 잠깐만 하나 더. 무섭다라고 합니다. 표현법은요? 어인법이네요. 자, 첫 문장 끝났습니다. 폭포는 겁대가리 상실한 사람이다 이거죠. 폭포가 할 줄 아는 것은 뭐밖에 없다? 떨어지는 일관성을 갖고 있네요. 참 왔다리 갔다리 안 합니다. 그냥 오직 한 우물만 파네요. 그죠? 2등급으로 3등급으로 그리고 9등급으로 계속 떨어지네요. 그죠? 그러면서 갑시다. 이건 또 뭘까요? 여러분들 물을요 욕조에 담으면 뭐죠? 목욕물이죠. 접시에 담으면 접시물이고요. 국그릇에 담으면은 그렇다면 이게 뭐냐면은 물은 형태가 없네요.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규정할 수 없습니다. 자, 좀 여러분들이 답해주기 바라는데 김수영 시인과 관련해서 내가 5글자 외우라 했지? 땡땡의 땡땡.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대단히 뭘 꿈꿔요? 그렇죠.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지가 뭐 정해지는 거 싫다는 얘기죠. 그리 어디 상자 속에 꾸깃꾸깃 넣어가지고 뭐 네모나기도 싫고 맞죠? 그게 바로 뭐다? 폭포란 얘기네요. 자, 두 번째 속성이 나왔습니다. 규정할 수 없는 어떤 존재다? 자유로운 존재라는 거네요. 썼나?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자, 이까지 폭포 봤더니 폭포 대단 안 대단? 오, 대단하네, 그죠? 그리고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아주 단순하네요. 그런데 이 폭포는 겨울에도 안 얼어. 왜?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있거든. 봄에도 떨어지고 여름에도 떨어지고 가을에도 떨어지고 겨울에도 떨어지고 낮에도 떨어지고 밤에도 떨어지고 연락에 떨어지네요. 그죠?
맞습니까? 정말 세 번째, 부지런한 존재입니다. 이거 예전에 시험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폭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이 말입니다. 폭포는 뭘 가졌다? 고매한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 이거네요. 자, 이 고매한 정신은 1 플러스 2 플러스 3의 소유자란 얘기죠. 쌤 1, 2, 3이 뭐에 묻지 마라. 자, 위에 썼던 겁니다. 자, 폭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자유로움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정말 부지런한 친구죠. 우리가 배웠던 누구랑 전혀 관계없, 전혀 반대되는 누구랑 전혀 반대되는 소시민. 소시민은 어떤 존재다? 진짜 게으르고 즉 나타와 안정이라는 이런 소시민의 속성, 게으름과 안정을 추구하는 이거하고 방금 이 폭포는 서로 대립적 속성을 갖고 있네요. 수업 따라하고 있나? 이까지 장면 1 정도 끊으면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폭포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이러한 정신의 소유자처럼 정말로 떨어진다 하면서 뭐하고가 있다? 예찬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대단한 인격체야 이라고 있네. 무섭지도 않네 이 녀석은. 훌륭한 녀석이네 이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3년 옵니다. 금잔하고 인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만 되면은 밤이 되면 밤은 플러스겠니 마이너스겠니? 마이너스겠죠. 금잔화가 뭔지 몰라도 화는 뭐죠? 화? 꽃이죠. 잘했어요. 꽃의 속성은요? 아름답죠. 그 다음 인할 때 인이 뭐죠? 인가? 사람이죠. 즉 금잔화가 없다는 것은 아름다움이 없다는 얘기고 인가가 없다는 얘기는 사람 냄새도 없다는 얘기죠. 즉 아름다움도 없고 사람다움도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런 밤이 되면 정말 지랄 같은 밤이죠. 맞습니까? 이런 밤만 되면 폭포는 더 미친 듯이 떨어지는데 이번에 무슨 소리를 낸답니까? 올바른 소리를 낸다죠. 이제 밤이다. 밤이다. 이래 외치죠. 혹시 여러분들 아직까지 고1이라서 잘 모를 거야. 이강백이라는 극작가가 있었거든. 모르죠? 파수꾼이라는 희곡이 있는데 모르죠? 파수꾼. 간혹 이거 국어책 아직 안 나왔을 거야. 국어책 있는 학교가 많다 이거. 파수꾼이라고. 자, 촌장 마을의 어른이야. 이 사람이 마을을 지배하는데 마을 사람들한테 속여요. 여러분, 이리가 나타납니다. 조심하세요.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망루에서 이리가 나타날까 지키는 파수꾼들이 있는데 그 파수꾼이 그냥 막 양철복을 두드리 시작합니다. 땅땅땅땅 이리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 빨리 피하세요.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마을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고자 했던 촌장이었습니다. 이때 파수꾼이 보니까 이리가 없어. 건너편에 이리가 있는 줄 알고 이리가 없는. 자, 진실은 이리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을 덮은 것은 이리가 있다였죠. 이해가 됐나? 진실을 얘기해야 되잖아. 이리가 없어요. 푸른 하늘밖에 없어요. 하려면 폭포의 속성을 갖고 있어야 되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즉 금전화도 인가조차 없는 그런 밤이라면 적어도 폭포 이런 폭포의 속성을 가졌다면 폭포는 얘기하겠죠. 거짓입니다. 금전화가 좋은 거예요. 인가가 좋은 거예요. 라고 외치겠죠.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혹시 여러분 하늘 본 적 있습니까? 뜬금없이 웬 하늘 다 보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하늘이 과연 진짜일까? 뭐해? 혹시 영화 중에 트루먼 쇼라는 영화 있었는데요. 전 세계 사람이 그 사람을 몰래 봅니다. 관찰 카메라. 그 사람 몰라요. 그 세계가 지 세계인 줄 압니다. 먼 바다에 실제 하늘을 담은 벽을 두고 그 사람은 그 속에 삽니다. A 배역 맡은 사람을 그 세계로 들여보내죠. 아는 척 해라, 뭐 해라 하면서. 어릴 때부터 그런 기억을 줍니다. 그렇게 어른이 될 때까지 그 사람은 그 세계가 지 세계인 줄 알아요. 그 사람에게 만약에 물어봅니다. 너 하늘 본 적 있니? 하면 그 친구는 하늘 본 적 있다겠나? 하늘을 보고 있다겠나? 계속. 하늘을 보고 있다죠. 과연 우리도 지금 그럴까요? 참 영화들 참 재밌는 영화가 많아. 옛날 영화들.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거 유명한데 1, 2, 3까지 나왔어요. 키아누 리브스 영화였는데 그것도 사람이 조정당하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봤나? 너희들 사람이야? 아니면 사이보그야? 여러분들 사이보그야. 지금 사람인 양 착각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조금쯤 따로 있어. 지금 너희들 돋보기 통해서 다 보고 있어. 그러면 오늘 잘하고 있나? 야, 재밌는데? 너희들은 아바타야.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만약에 그걸 깨달은 사람이야. 이제 외쳐야 돼, 안 외쳐야 돼? 외쳐야 되죠. 진실이 아니잖아. 적어도 그러려면 폭포에 용기가 있어야 되죠. 동그란 1, 2, 3의 용기가 있어야 되죠. 이까지 되었습니까? 우와, 외칩니다.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에는 폭포는 고드는 소리를 내며 우렁쾅쾅쾅쾅 하면서 떨어진다는 얘기네. 우와, 대단해. 정말 벼락 같은 소리네요. 여기서 잠깐 공부 좀 합시다. 운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합시다. 이거 첫날 수업했습니다. 1월 첫날. 운율 어떻게 생겨? 리듬. 무슨 반복? 무엇의 반복? 규칙적인 것의 반복이야. 여러분들 리듬으로 대표적인 장르가 뭐죠? 음악이죠. 처음 듣는 음악들 우리 많아 적어? 많죠? 근데 혹시 그런 거 몰라요? 기타 잘 치는 친구나 피아노 잘 치는 음악 잘하는 친구 있잖아. 걔네들은 처음 듣는 음악도 몇 번 딱 하다 보면 바로 하지. 왜? 왜 걔는 바로 처음 듣는데도 불구하고 따라잡아? 익숙하죠? 땅땅땅땅 땅땅땅땅 익숙하죠? 너무 익숙하죠? 그죠? 이거 뭐죠 이거? 이 방 무슨 박수였노? 무슨 박수였노? 우리 축구 박수잖아. 대한민국 따닥 따닥 따 그죠? 서양 사람들한테 이게 익숙치 않았어. 너희들을 태어나기 훨씬 전인데 2002년도에 우리나라 월드컵 몇 등인 줄 아나? 네? 4등이요. 4등 했습니다. 태어나기 전이야 너희들. 저는 그때 4등한 이유를 나는 이 박대에서 찾거든. 서양 사람들은 그냥 이거야 네 박자야 그냥. 근데 우리는 따당 따당 따 하면서 뭔가 갑자기 따당 하면서 계속 안 나와. 좀 쉬죠? 이걸 엇박자라 하거든. 참 클럽 같은데 춤추러 갔다 하자 그냥. 처음 듣는 음악이 나옵니다. 너희들 그런 거 하나? 리듬에 몸을 맞추는 거. 그냥 흘러가. 처음 듣는 음이라도 뭐가 나온다? 리듬이 나와. 리듬이 뭔데? 이렇게 몸을 맞춘다는 게 뭐죠 이게? 리듬을 타는 거지. 리듬을 탄다는 얘기도 봐봐라. 춤을 추는 것도 춤도 규칙성이 있어 없어? 있죠. 자, 아주 중요한 강의합니다 지금. 자, 잠깐만요. 내가 예를 들겠습니다.
나나나 이까지 세 번째 음까지 들었습니다. 그 다음 음이 뭘까? 예측 가능 불가능. 나나나 자 예측 A 나나나나 그럴듯하네. 예측 B 나나나나 오 그럴듯하네. 예측 C 나나나 너 이 미친놈 맞나 안 맞나? 예측 C는 아니죠. 이해됐어? 네. 그렇다 만약에 예측 C로 한다면 재밌겠죠. 여러분들 태어나기 훨씬 전에 그때 지금도 있는 개그맨 이수근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나? 이수근 씨가 예전에 개그 프로에서 머리를 산발로 길게 해가지고 기타 들고 나서 이상한 게 했거든. 그게 뭐였는데 그게 이런 거였어요. 나나나 너를 하니까 사람들이 폭소가 터지는 거야. 봐봐. 예측했던 리듬이 안 나올 때 다시 갑니다. if 규칙성이 뭐 될 때? 파괴될 때. 쌤 강의의 요체 알겠지? 자, 바보가 아닌 이상 폭포는 떨어진다. 2년 폭포는 떨어진다. 3년 폭포는 떨어진다. 또 뭘 기대해 사연의 소리는? 그렇지. 근데 사연 뭡니까? 봐라 이게 나나나 너지. 알겠니? 여기에 우리 독자는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다. 충격 먹을 수밖에 없는 기라. 우리가 낯선 음악을 따라서도 클럽 가면은 몸이 움직이듯이 우리는 규칙성에 반응하게 돼 있어. 우리의 몸은.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미 1년, 2년, 3년 반복되면서 우리는 규칙성에 젖었는데 어느 순간 사연은 자그다 사연 왜 했겠니? 시인이 모르고 했겠니? 의도적으로 했겠니? 그렇죠. 요거 강의하려고. 이거는 분명히 파괴했습니다. 왜 의도합니까? 여기에 주목해란 얘기지? 여기에 의미를 강조하든가 or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죠. 잘 들어라. 앞으로 여러분들 낯선 시를 읽더라도 처음 보는 작품을 읽더라도 이런 거 나오면은 여기에 뭐가 있다? 주제가 있습니다. 갑자기 충격 아닌가 보자. 낯선 계단을 걸어갑니다. 와, 계단 끝이 안 보여. 처음엔 얼마나 위태롭겠니? 계단이 갖고 있는 규칙성 따라서 우리는 걷겠죠. 어디쯤 돼서 왼발을 떼야 되고 힘을 어디서 좀 줘야 되고 어디서 빼야 될지 압니다. 한 20계단 때문에 이제 계단이 갖고 있는 규칙성 때문에 우리는 앞을 안 보고도 옆에 친구랑 얘기하면서도 걸을 수 있어요. 그 규칙성에 젖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계단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턱 빠지죠. 다치죠. 이런 계단이 바로 요 사연이죠. 그 다음 사연의 의미 봅시다. 고든 소리는 소리다. 하고 난 뒤에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죠. 이 고든 소리는 아마 폭포의 고든 소리인데 불러지는 고든 소리는 뭘까 이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만 하던 한 노동자가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들은 꿈도 못 꿀 겁니다. 주 5일제라는 거. 예전에는 주 5일제가 아니었죠. 주 7일제였습니다. 주 7일제 하루 4시간 5시간 자고 계속 일을 하죠. 옆에 노동자가 일하다가 손목이 잘려나가도 그냥 대체만 하면 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 11월 서울의 평화시장 김수영이 죽고 2년 뒤네요. 그때 한 노동자가 외칩니다. 자기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불을 콱 지피면서 온몸이 불토르면서 그 사람은 몇 걸음 뛰어갑니다. 근로기준법을 보장하라. 8시간 노동시간을 지켜라. 이러면서 그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걸 본 무수한 시민들이 겁없고 나약하고 참 용기 없었던
그 소시민들이 그걸 보면서 아, 내가 힘들고 공장만 욕하고 있었는데 나는 힘들어도 일하고 있었고 공돌이 공순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이 나라 경제를 성장한다고. 우리나라 경제 잘 사는 거하고 내 힘든 거 뭔 관계 있지 몰랐는데 한 젊은 청년이 그렇게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걸 보고 금자라도 인간 없는 밤이다 하면서 떨어지는 걸 보고 나는 낮을 희망한다 하면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 다음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죠. 제1의 청년 전태일이 나오니 제2의 제3의 제4의 전태일이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처음에 외치는 자, 이 고든 소리를 가진 첫 외침은 분명히 동그라미 1, 2, 3의 속성을 갖고 있어야 되죠. 됐습니까? 그런데 그가 외쳐주니 다음 사람도 외쳐지는 거죠. 즉 중요합니다. 선구자. 선구자. 됐습니까?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은 필기를 안 해도 되는데 잠깐만 하다 보면은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유교, 유학에 조선시대 유학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필기할 수는 없겠죠? 응? 아이씨. 잘못 썼다, 이거. 아들 자자 쓰고 이래 썼습니다. 아는 한자 있나? 이거 알지? 불. 에? 저희 불이라고요? 아니 불자. 아니. 이거는 반드시 필자. 오. 이게 고. 자, 이거 도금이 덕, 불고, 필, 유린이야. 덕은 우리가 아는 덕이야. 지덕체. 덕은 고독하지 않다. 반드시 있다. 이웃이 있다. 덕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그를 따르는 이웃이 있게 마련이다라고 예로부터 우리 내려오던 사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고든 소리는 바로 덕을 가진 자죠. 그 뒤를 따르는 또 고든 소리는 이웃이 되겠죠. 이거 되겠습니까? 누가 용기 있게 처음 외치니까 그 뒤를 따르는 게 있다는 얘기죠. 자, 이처럼 번개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나로 하여금 뭐도 찾지 않고 사사로운 감정에 빠질 순간조차 두지 않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떨어집니다. 자, 잠깐 이것도 수업했습니다. 1월달에 수업했는데 역설의 목적이 뭐죠? 잠깐 반의 효과는 뭐였습니까? 강조요? 묻겠습니다. 반복의 효과는요? 강조요. 서리법의 효과는 강조요. 우리는 다 강조죠. 맞습니다. 반어는 뭘 강조했는데요? 기억 안 납니까? 제가 뭐라 했는가 하면 그때 저를 디스했죠. 저는 원용입니다. 이러니. 원용이 잘생겼다. 어떤 원의 얼굴용이라 했습니다. 어떤 얼굴이라. 원용이가. 그랬더니 여러분 중에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 원용이라 이런 반응이 있고 둘째 원용 아이고 참 안 됐네 이런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원용이란 이거는 비판의 의도고요. 잘생기지 않았는데 얼굴이 이름이 잘생겼잖아. 그렇다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거든. 실제의 진실과 그 다음에 말로 표현된 게 다르다는 얘기. 이건 반어예요. 겉과 속이 다르면 반어입니다. 반어 첫 번째 효과 뭐다? 비난, 풍자. 두 번째 효과 이런 원형인데 왜 저래? 비극성의 심화입니다. 더 슬퍼지죠. 역설은 왜 그렇다 했습니까? 역설 제가 예문 뭐 들은 줄 압니까? 원형이 더럽게 잘생긴데. 원형이란 말 빼자 그냥. 딱 정말 더럽게 잘생긴데. 입맛 잘생긴 놈이가 못생긴 놈이가. 잘생긴 놈한테 그런 말 하죠? 근데 더러운 놈이 잘생긴 거 봤나? 역설이거든요. 표현된 게 모순일 때 역설입니다. 왜 이런 말 쓰는데요? beyond description이라고 했죠. 표현할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혓바닥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글재주로 그의 미모를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야.
뭔가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는데 표현할 수 없던 거죠. 역설 외우라. 뭐다? 심오한 진리를 표현하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 이 폭포의 고매한 정신은 언카운터블이라는 얘기지. 맞지? 그 고매한 정신이 몇 센치인지, 몇 미터인지, 몇 킬로인지 도저히 잴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높이도 폭도 없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 한 것 같습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딱 하나만 더 합니다. 자, 뭐 하는가 봐봐라. 없이, 없는, 없이, 않고, 없이, 않는, 않고, 없이. 뭐 했나 지금 내? 어디에 표시했죠? 그래. 부정어들에 표시했죠. 알아두세요. 이 시의 표현상 특징이다 또. 부정어를 사용했죠. 부정어를 사용했다는 얘기는 이것도 암기하면 좋습니다. 부정어를 사용, 현실,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부정어의 사용, 현실 인식이 부정적이다. 이렇게 해서 김수영의 폭포는 끝났습니다. 문제 풀어봐야죠. 됐습니까? 자, 문제 풀어봅시다. 여러분들의 1번 문제. 기억 미음 중 다음 사례와 가장 밀접한 것. 여러분들의 1번 문제죠. 김 과장이 이 사람 누구? 선생님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네요.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고발. 자, 김 과장 뭡니까? 세 글자로? 선생님 하지 말고. 그거. 소시민. 그죠? 소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장이 가만히 있지 못하네. 자, 이 과장은 누굽니까? 두 글자로? 내부가 말지. 폭포지. 맞지? 폭포의 뭡니까? 첫 번째 고든 소리가 되죠. 그렇다면 뭐 들어가야 됩니까? 고든 소리는 기억. 힘을 모아. 그러니까 함께 힘을 모아 요거지 이제. 지가 또다시 제2의 고든 소리가 되었다는 얘기잖아. 정답 이게 리얼이가 이거?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답하면 되겠지. 문제 어떻게 푸는 줄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갑시다.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처럼 이런 거 문학 문제 단골이라고 했습니다. 슬래시 해주면 읽어야 돼요. 색채대조 없었죠? 유사노그를 정답이네요. 그죠? 자, 명령형 어조가 아니고 뭐였습니까? 그렇죠. 평서형이었죠. 떨어진다. 맞죠? 평서형이었고요. 도치가 없었고요. 마지막에는 역설이 있었고요. 마무리할 때는 역설이었습니다. 그죠? 여운있게 아니고요. 영탄 없었죠? 잠깐 영탄적 표현을 하려면 뭐 써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 문학 강의 들어온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개념 잡아주려고. 영탄적 표현이란 말 시험 문제 풀면서 정말 많이 만날 겁니다. 어떨 때 쓰는 말이죠? 영탄적 표현. 첫 번째 뭐가 나오든가? 감탄사가 나오든가. 둘째, 종결의미 중에서 감탄형 종결어비가 나오든가. 하면 뭐하노? 선생님 어떤 게 감탄형 종결어미예요? 모르니까. 구나죠? 구나. 고전 거는 아직 모르니까 여러분들. 어라 이런 것도 다 됩니다. 요런 것들이 대체로 영탄적 표현이고요. 간혹 가다가 명사 단독만 나올 때도 간혹 가다가 이거는 자주가 아니고 이건 가끔입니다. 이럴 때도 뭐한다? 영탄적 표현이라고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춘 설레네. 됐습니까? 가슴이 뛰잖아. 영탄 됐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마지막 시죠. 이제 쉽습니다. 시는요.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바로 앞에 페이지입니다. 어느 날 공을 놓으면서라는 김수영 씨입니다. 자, 시는 쉬워요. 한번 쭉 읽어보면 됩니다. 산문 형태입니다.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본래 화를 낼 때는 어디에 분개해야 됩니까?
근데 큰데 분개하면 어떻게 되나 아까? 전두환 이해됐나? 큰데 분개하면은 안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 합니까? 작은데 사소한 것에 우리는 목숨 걸죠. 큰 것에는 그냥 포기해버리고. 맞죠? 그렇습니다. 친구가 따돌림 당해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것. 그런 게 모습이다. 자, 그렇다면 이 나는 분개하는가 하면서 나는 자신을 지금 뭐 하고 있다? 자신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잠깐 또 하나 더. 성찰이 무슨 뜻입니까? 되돌아본다. 정확하게 성자가 반성하다는 뜻이고요. 찰자가 뭐다? 살피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살펴보면서 성찰합니다. 그냥 되돌아보는 것은 그냥 자신을 찰한 거지. 맞지? 찰반한 것이 아니라 뭐까지 있어야 된다? 성까지 있어야 되죠. 살필, 찰, 반성, 성자입니다. 이해됐지? 자, 저 왕궁 대신에 왕궁 뭐 청와대 아니 백악관이랍시다. 이거는 거대 권력이가 작은 권력이가? 거대 권력이네. 그렇다면 얘는 분개 못할. 자, 조그만 일을 너희들 세모라고 치고. 그렇다면 왕궁은 세모야 역삼각형이야? 역상 잘했습니다.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그렇다면은 이 기름덩어리는 작은 거지. 누구한테? 설렁탕집 주인한테만 욕하는 거예요. 맞죠? 보니까 여기는 이제 약자가 있고요. 뭐가 있다? 강자가 있네요. 강자 앞에는 무력하고 약자 앞에만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을 뭐하는 작품이다? 성찰하는 그런 작품이네요. 무슨 어조로 뭐뭐 하는가? 영탄적 어조로 하고 아까 했던 겁니다. 이거 뭐뭐 하는가, 뭐뭐 하는가. 한번 자 그렇다면 봐봐라. 이 소설가는 대단한 사람이가 안 대단한 사람이가? 대단하잖아. 포포 같은 사람이잖아. 그런데 이를 위해서 못하고 지는 누구만? 야경꾼만 정오하고 있답니다. 실행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장면이 2까지 끝나면 되겠죠. 맞지? 나는 강자 앞에서는 별말 못하고 약자 앞에서만 나는 화만 내고 있는 난 등신이다라는 그 얘기죠. 그렇게 자신을 통렬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훌륭한 거 맞죠?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무슨 말겠죠? 부끄러움도 모르면은 우리는 뭐라 합니까? 염치 없는 인간이라죠.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한자로는 철면피라 하거든요. 영어로는 아이언맨이네. 철로 페이스를 껍질 피자입니다. 그리고 아이언맨이죠. 자, 어쨌건 요렇게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에피소드로 가죠. 에피소드로 갑니다. 옹졸한 나의 전통은 참 뭐했다? 오래되었고 이제 나에게 습관처럼 굳었다는 얘기죠. 했을 때 과거 김수영 시인은 포로수용소에 수감된 적이 있었다 했지. 과거 예를 합니다. 쭉 그냥 갑시다.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 갑니다. 아무래도 나는 중간이 아니고 어디에 있다? 주변에 있다는 얘기죠. 나는 중간이 아니라 주변에 있다. 절정은 폭포의 삶이겠지. 맞죠? 이 절정은 폭포의 삶이라면 비켜서 있는 것은 소시민의 삶이겠죠. 그렇지만 자신이 뭐하다 비겁한 것을 아는 염치 있는 태도는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은 강자네요. 그죠? 이발쟁이는 약자고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지만은 동해 직원에게도 못하지만은 야경꾼에게는 하네요. 쌤 이거 세무 역사는 잘 봐라. 지금 여기서 약자 2명 나왔죠? 누구?
이발쟁이와 야경꾼 나왔고요. 강자는 땅주인, 구청 직원, 동해 직원이었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나는 참 미미한 존재다라고 자기 반성하고 있죠. 맞죠? 자, 시가 좀 슬프죠? 그런 내용. 시가 어렵진 않았어요. 문제 바로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주제 보면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 1번 문제 갑시다. 시의 의미가 유사한 것끼리 묶인 것 갑시다. 선지 1번. 조그만 일은 세모야 역삼각형이야. 세모였고 요거 역삼각형이었지. 왕궁 역삼각형이었고 야경꾼 세모였네요. 왕궁은 엄청 역삼각 이발쟁이 세모였네요. 50원짜리 갈비와 이발쟁이 둘 다 뭡니까? 약자네요. 그죠? 5번은 야경꾼은 세모인데 구청직은 역삼각형이었죠. 이렇게 되나? 네. 자, 4번 문제 갑시다. 보기를 바탕으로 이렇게 문제 풀 때는 항상 요거 밑줄 긋든가 여기에 빗금 꺼줘야 된다. 적절에 동그라미 해줘야 되고. 즉, 이 선지는 잘 들어. 보기를 근거로 답을 해라는 얘기야. 보기에 있는 내용. 그렇다면 이거는 보기를 잘 읽어야 된다는 얘기야. 김수영은 소시민의 모습에 관심이 많았다. 그가 생각한 소시민의 문제점은 약자에게는 이러는데 강자에게는 이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김수영은 이런 것은 지가 플러스했다는,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었다는 얘기죠. 자기 자신을 요구했다는 얘기죠. 가장 적절한 거 찾습니다. 1번 O야 X야. 왜 틀렸습니까? 조금만 일반 다른 사람이 아니고 지 자신이었죠. 선지 2번 갑시다. 아니에요. 자, 이런 것은 보기 내용하고 관련 없죠. 3번은요. 질 못하죠, 이런 거는. 용기가 없어서 못한다 했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네요. 그죠? 5번은 왜 틀렸습니까? 이번 옹졸 보편적인 일. 보편적인 일하고 이것도 보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죠. 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김수영 시인에 대한 수업은 마쳤습니다.